외지인 싹쓸이라. 집값 빠질 때 찜하자.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현실이 됐어요. 한번 보실래요?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매매한 비중 2023년입니다. 24.6%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게 지표로 보면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총 매매 건수가 36,439건이었거든요. 그중에 8,955건 24.6%가 외지인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야, 지방 부자들이 서울의 아파트 산다는 이야기 우리 정환진 TV에도 여러 번 했는데 그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24.6%라는 것은요. 4채 중에 한 채는 외지인이 샀다는 거예요. 4채 중에 한 채. 굉장하죠.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3년만 하더라도 15.6%예요. 평균을 한다 하더라도요. 17%에서 18%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늘어납니다. 2017년에 19.3%, 2019년에는 21.9%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20.1%로 떨어지더니요. 2022년에는 22.3%, 2023년 작년에는 24.6%. 외지인들이 서울에 땅을 많이 산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에다가 집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0년 제가 10월 말부터 그랬을 겁니다. 임장하다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임장을 했고요. 그 결과 가격이 떨어지면 산다는 뜻입니다. 2023년까지.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지금 집값 빠지고 있는데 찜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올해도 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입니다. 이번 주에 마이너스 0.05까지 빠졌습니다. 9주 연속 떨어졌거든요. 9주 연속. 야,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또 낙폭을 더 늘렸습니다. 1월 29일 현재입니다. 마이너스 0.05는요. 올해 들어서서 가장 많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고 있죠. 이게 서울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은 0.06까지 떨어졌습니다. 0.06까지. 더 빨리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더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뭘까요? 와, 이거 시장을 보면 저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무섭다 생각이 드네요. 수도권은 0.06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2024년 1월 1일에 0.06이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 떨어지죠. 굉장히 빨리 떨어지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충격이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도권이 10주 연속 떨어졌잖아요. 전국은 9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27일 날 마이너스 0.01까지 빠지더니요. 올해 1월 29일 날 0.06까지 낙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낙폭을. 낙폭을 늘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달라진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낙폭 자체가. 그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부자들이 서울에 집을 산다. 그런데 앞으로도 집이 더 떨어질 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 추이를 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2월에도 말입니다. 12월에도 2,000건을 못 넘었습니다. 11월에 1,843건이었거든요. 12월에는요 1,822건이에요. 1,822건. 예, 결국 말입니다. 작년 8월에 3,899건 이렇게 거래가 되더니 결국 2,000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달 연속. 아마 1월 달도 2,000건 넘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방의 부자들 서울에 자꾸 집 살라고 안 할까요? 저는 계속 살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과거처럼 2022년 2월에 820건, 2022년 10월에 559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지금 집에 대한 구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리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리하게. 뭘 예리하게 볼 필요가 있느냐. 이게 평균 거래 금액은 약간 올라갔습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2023년 8월에 평균 거래 금액이 11억 3,315만 원이었거든요. 그것이 10월에 10억 6,482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연속 떨어집니다. 10억 3,395만 원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12월 끝났잖아요. 12월 끝났는데 10억 4,288만 원입니다. 10억 3,395만 원이 10억 4,288만 원. 평균 거래 금액이 살짝 올라갔다는 거예요. 살짝 올라갔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시장이 어떤 시기든 변화의 어떤 흐름이 있다. 아직은 큰 흐름은 아니지만 꿈틀꿈틀되는 변화의 흐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지표를 가지고 설명할 때마다 제가 다른 지표를 제가 나름대로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월 달에는 오늘 뭐 이틀 지났으니까 아직까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작은요 9억 6,585만 원으로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집값이 거래 금액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현장에 임장을 해서 시세보다가 30% 이렇게 적게 급매물이 나와 있으면 사는 것이 좋다. 그 말씀 제가 진짜 강조해서 드립니다. 꿈틀거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표를 진짜 많은 지표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도 지독하게 고민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변화의 어떤 조짐도 있는 거고 그 변화의 조짐을 내가 선도해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시라는 뜻입니다.